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재난지원금 얘기부터 해보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 항목인데 여야가 오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오는 23일까지 처리하기로 노력한다. 여기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 그 내용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일단 총 33조 원 규모고요. 네. 여기 이것만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어허. 기정 예산, 그러니까 본 예산에서 3조 원까지 끌어와서 총 네. 36조를 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좀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일단 자금 조달 부분에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를 마련하지 않아도 어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수가 1분기에 많이 거쳤다고 해요. 어허. 한 19조가 더 거쳤는데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경안이 이제 우선적으로 쓰이는 게 15조에서 16조가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그러니까 일단 그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주는 상생 지원금이 있고요. 재난지원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회복 자금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좀 많이 있죠. 카드 사용을 많이 하면 네. 거기에 따른 캐시백을 해주겠다는 상생 소비 지원금, 이렇게 해서 3대 패키지입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나 또 뭐 백신 확보 이런 데도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네. 대부분이 지금 지원 규모에 들어가 있죠. 아하. 예. 사상 최고의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다. 그리고 국채 발행 없이 네. 기존에 가능한 자원으로 마련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최 의원님은 네. 어떻습니까? 이 추경 편성 규모나 내용 괜찮은가요? 적당합니까? 저는 이번에 추경은 필요 없는 추경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하더라도 좀 더 지켜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성급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 상생, 그러니까 그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지금 전 국민의 80%한테 1인당 25만 원씩 10조 4천억 원을 쓰겠다는 건데 예. 이게 지금 1분기에 초과 세수가 19조 거치고 2분기까지 31.5조 원, 그러니까 31조 5천억이 더 거쳤다고 이걸 바로 쓰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결국은 올해 하반기에는 세수가 덜 거칠 수도 있고요. 아하. 그리고 이렇게 세수가 많이 거쳤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라면 네. 이렇게 돈을 더 풀 이유는 또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하반기까지 지켜보고 정말 경기 상황에 따라서 추경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이제 국민들에게 코로나가 끝날 때쯤 위로금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것을 이제 정부 여당이 받아가지고 지금 전 국민 80%의 10조 4천억 원, 그리고 이제 우리 김인규 기자님도 문제라고 말씀하신 신용카드 캐시백 1조 1천억 원. 예.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돈 낭비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좀 쓸데없는 안타깝고요. 돈 낭비다. 우리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그 지원금 주는 거 영업 제한한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3조 9천억인데 이게 지금 논란이 많았잖아요. 손실보상법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소급하지 않고 만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법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소급 적용해서 제대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거에 해당되는 추경만 했다면 적절하게 쓰는 거였다라는 평가를 할 텐데, 네. 지금은 좀 성급한 추경 같습니다. 저는 왜곡된 추경인 것 같아요. 왜곡된 추경이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부는 재정 탓을 또 했죠. 예. 재정을 아껴야 되니까 70% 정도의 선을 제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애매하게 맞춘 게 80%예요. 그리고 80% 소득 하위 80%한테 재난지원금을 주고 나머지 고소득층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겠다고 한 건데, 예. 저도 이거 말씀하셨듯이 그 내수가 지금 좀 진작되고 있거든요. 경기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있는데 굳이 신용카드를 써가지고 캐시백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아하.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네, 지금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4821님께서요. 카드 캐시백보다 차라리
캐시백 금액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어떤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결정을 할 때 예. 그게 정부가 이제 재정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어떤 고집 같은 것을 부리면서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정책인데 저는 작전 실패라고 봅니다. 작전 지금 실패다. 우리 예. 청취자분 말씀하신 대로 이 캐시백이 1.1조 원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80% 주고 20%한테 안 주니까 20%한테 더 주려면 2.6조 원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1.1조 원 캐시백 할 거 여기 쓰지 말고 거기에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1.5조 원 정도 조금 더 마련해서 아예 전 국민한테 주고 차라리 줄 거면 보편 예, 지급을 저는 이제 하고. 계속 누누이 말씀하지만 보편 지급하고 이러한 그 지원금을 각각 개인의 소득에 포함시킨 후에 나중에 세금으로 과세를 할 수 소득세로. 있다고 하면 아하. 선별 환수하는 효과가 있고 이거는 뭐 산식만 제대로 만들면 네. 최고득 고소득자들에게는 전액 다 환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뭐 저는 이거를 왜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을 굳이 이렇게 정부가 선별해야 된다고 막 고집을 부리면서 어렵게 네. 만들어내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왜냐면 상황입니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을 조금이라도 덜 쓰겠다는 이상한 고집이 좀 이상한 있는 것 고집이에요, 이상한 같아요. 고집. 그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기획재정부에? 의견과 여당 의견이 어설프게 절충이 되는. 절충이 그렇죠. 된 그런 경우고요. 신용카드사들도 이 캐시백 계산을 하려면은 네. 시간이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이게 이제 뭐 야당 쪽에서 나온 자료기는 하던데 이게 얼마만큼 더 썼는지, 예. 전에 얼마나 썼는지 이런 걸 다 계산하려면 일일이 또 소득 자료를 들여다봐야지 그리고 된다고 그걸 또 하거든요. 어디서 썼는지를 다 그렇죠. 구분해야 돼요. 예. 아, 예, 지금 뭐 환급 백화점이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뭐 이런 데는 또 안 된다고 예.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세할 수 있는 좋은 그 기회가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예. 왜 이렇게 하는지도 정말 의문입니다. 네. 자, 가장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요. 80% 내가 속해하느냐 안 속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다음에 언제 얼마만큼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 좀 차분하게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80%이 구분을 건강보험료 지급하는 기준으로 지금 한다는데 네. 이게 작년 총선 직전에 그 재난지원금 처음에 70% 준다고 할 때도 이 기준을 한다고 하니까 예. 이거는 그 사실상 선별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했던 기준이에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건보료 기준으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안 되고 새롭게 소득 재산 조사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건보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지역 가입자하고 그렇죠. 직장 가입자하고 다 기준이 다르고요. 다르죠. 예. 그다음에 어쨌든 1차 재난지원금 그 논란 끝에 결국 전 국민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됐었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게으른 정책을 펴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구독경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의 구독경제 김윤경 기자,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소위 디지털세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일이었죠.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 포괄적 이행체계 IF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디지털세 어떻게 매긴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큰 맥락을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디지털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워낙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같은 대기업들, 다국적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디지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 사업장이 아닌 곳에, 그러니까 물리적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기반이 없는 곳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네. 근데 그걸 제대로 물리겠다고 해가지고 유럽이 이제 디지털세라는 거를 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제대로 세금을 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디지털세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매출이 일어나면 그곳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하. 그게 한 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뭐 아일랜드나 이런 곳이 좀 법인세율이 낮거든요. 네. 그런 곳에 이제 본사를 두고 이제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디든지 글로벌리
최저 법인세를 두는 겁니다. 아하. 최소 15%. 네. 더 내릴 수는 없다. 지금 음. 아일랜드가 아마 12.5%인가 뭐 그 정도일 텐데 싱가포르도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게 더 낮출 수 없이 최소 15%로 맞추면은 조세 회피가 줄어들 것이다. 아하.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 합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였어요. 네. 그때 워낙 재정을 많이 쓰다 보니까 세수 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더 거둘 수 있는지에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했었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포괄적 이행 체계에 139개 중에 130나라가 예, OECD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아하. 근데 9개 나라는 반대를 했는데 뭐 아일랜드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예, 당연히 예. 그렇겠죠. 예,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이제 매출이 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7조 원 이상이 되는 기업 이 대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률은 10% 이상인 기업이 포함이 됩니다. 네. 예. 그동안 우리가 특히 구글 아까 말씀 주셨지만 네. 그 밖에 뭐 여러 그 디지털 기업들이 아마존도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안 낸다. 이런 얘기 한 푼도 많았었잖아요. 안 내지는 않지만 덜 내고 있었죠. 네, 예. 덜 내고 이제 있었다. 예. 구글 코리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여기 매출액이 2,200억이에요. 예. 근데 실제 지금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한 5조 원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렇게 앱을 다운받으면은 네. 그 매출들이 생기는데 예. 이게 국내 구글 코리아의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 퍼시픽 매출로 잡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인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아예 되질 않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싱가포르 같이 해외에 세율이 낮은 나라에 그렇게 아일랜드를 포함해서 거기에 지사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매출로 인식하게 되니까 네. 한국에서 소비를 한 거고 한국에서 일어난 수익인데 구글 입장에서는 예. 우리는 한국에 대한 과세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구글세 그러니까 이번에 디지털세라는 디지털세? 이름으로 네.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지금 유럽에 한 뭐 포함해서 이제 유럽 외에도 다른 나라 있는데 12개 나라가 이미 도입을 했어요. 아하. 그리고 2개 나라는 지금 도입을 준비 중인데 보통 매출액인데 어떤 매출액이냐면 광고나 네. 데이터 서비스 판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이제 플랫폼 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매출의 3%에서 많으면 7.5%까지 매출액에 과세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하. 이제 구체적인 그런 좀 과세 체계는 나라마다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매출액도 기준이 되고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일 경우 음. 그러니까 여기에 초과하는 이익분에 대해서 한 30%로 매겨질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네. 예. 39개 국가 중에 30개 국가가 합의했다. 그리고 OECD에서 이제 추진을 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여전히 또 거쳐가야 할 어떤 단계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네. 국가에서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져야죠. 통과가 돼야 예. 되고요.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 나라하고 준비하는 2개 나라까지 해서 14나라를 보면은 네. 조금씩 그 과세 대상,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에 과세할 거냐 하고 세율이 다 달라요. 예. 이건 뭐 국가마다 각자의 그 과세권에 대한 그 주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나라마다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좀 통일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어디로 또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세율이 낮은 나라로.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마 OECD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과세 대상과 세율까지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130개국에서 합의된 내용이 나오면 조세 협약도 굉장히 수월하게 체결될 수 있겠죠. 아하.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OECD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논의가 되긴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자체적으로 연구를 최근에 이제 하려고 국책연구원에서 용역 발주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전 세계에서 나오면서 2023년부터 네. 아마 이제 도입될 것 같습니다. 아하. 돼야지 되는 2020년부터. 거고 아마 10월에 이제 G20에서 예. 논의를 아마 최종적으로 할 것 같은데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증세 얘기가 논의가 됐던 또 회의체가 G20이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상들이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하고 재무장관들도 이야기를 하면은 네. 뭐 반대는 있겠지만
좀 추진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필러 1, 그 네. 디지털세 매출액에 대한 과세가 있고요. 네. 필러 2, 법인세를 법인세율. 낮게 하면 그쪽으로 회사들을 몰아서 세우니까 그렇죠. 최저 15% 이상을 하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2023년까지 다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차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더 급한 부분은 오히려 필라 원 그 디지털세거든요. 아하. 워낙 큰 그 다국적 이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그런 그 과세를 적게 하는 나라로 법인을 옮겨놨기 때문에 예. 뭐 거기 가서 최저한세를 올린다고 하도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최저한세가 이제 29%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올리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저한세는 15%예요. 음. 그러니까 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법인세에 대한 과세 부분은 허점이 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빨리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디지털세, 매출에다가 바로 과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더 급하게 정해져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우리나라의 차기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 과제로 빨리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네. 미칠 영향일 텐데요.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고요. 우리가 그동안은 주로 외국의 국제적인 다국적의 그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올리고 세금을 안 내는 문제를 짚어봤지만 그 역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네. 걷어들이는 매출도 상당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은 이번에 아마 대상 기업으로 포함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각국에 있는 법인들이 이제 법인세를 내야지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지금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 그래요? 재계로부터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내는 법인세가 더 많아져서 아하. 사실 증세가 되지 감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는요. 예, 그러니까 아하. 세수가 더 많아질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해에 내는 세금이 작년에 한 9조 얼마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가 몇 조씩 더 내게 된다면 만약에 아하. 예, 그렇게 된다면은 좀 더 능가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결국은 글로벌 경제에도 그렇고 우리 경제에도 그렇고 디지털세 도입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예. 그런 결론으로 이해가 됩니다. 구독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